일단은 문장의 구조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수민이는 한번 나오네. 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간 일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일장이 안 맞는데? 조심해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문법 해야 될 텐데 지금 연결 전에 됐다. 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지. 뭐랑 뭐로 나누어져?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누어져. 이어진 문장은 A라는 문장 뒤에 B라는 문장이 붙어 있는 거고, 아는 문장은 A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안에 안 띄운 문장은 B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절이 들어가 있지.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옛날부터 강조했지. 수능에서 절 문제가 나오면 오답률이 보통 50%가 넘어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에 맞추면 변비 점수가 되게 높게 책정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오답률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가. 얘네가 나오면. 나올 확률은 반반이지. 보통 통상원에서 그 절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확률상 1년 걸로 한 번 정도씩 나와. 그리고 절 문제가 나오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 자, 이어진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대중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 어미로 만들지. 대등적 연결 어미는 대표적으로 고나 더나 같은 게 있지. 얘네들은 특성이 뭐야? 앞뒤를 바꿀 수 있다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비가 오고는 주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 바람이 분다도 어때? 주어서 들어갈 때가 있고, 고라는 대등 연결어가 되는 거지. 정말 이거의 순서를 바꿔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 연결어기로 만들지. 면선이 같은 게 있고, 얘네들은 앞뒤를 바꿀 수 없는 게 특징이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가 안 되지. 자, 비가 오면 면으로 젖지. 땅이 젖는다. 보통은 이제 앞뒤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이어진 문장을 종속적으로 대등적으로 나누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동기 문장. 요거는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각각의 결별로 해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다 나눠줄 거야. 한 판씩 같이 정리를 할 건데, 사실 이 파트가 제일 어렵지. 자, 명사절부터 보자.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 모든 문장 성분 가능해. 왜? 명사라는 게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되지. 어떻게? 적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가 주격조사 붙으면 주어되고 목적격조사 붙으면 목적어 되고 이런 식이잖아. 명사절은 그러면 뭘로 만드느냐? 명사형 변성어로 만들어. 명사형 변성어이 미음, 기로 만들고. 그러면 얘네가 나오면 사실은 뭐야? 얘네가 나오면
명사절이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어미가 있으면 사실은 어딘가 주어가 있겠지. 어미가 있으면 어딘가 주어가 있고 그러면 그냥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음, 기가 뭐만 아니면 돼? 명사와 정미사만 아니면 돼. 미음, 기 중에서 명사와 정미사의 애들은 어때? 품사가 바뀌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얼음, 아이스, 뭐 달리기, 러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때? 아예 명사가 된 거지. 이런 애들은 접사가 붙은 거야. 접사가 붙으면 얘네는 절을 못 형성하지, 보통은. 주어를 가지는 애들은 어미를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철수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겉에 문장은 철수가 기다린다. 근데 뭐가 들어갔어? 기가 오기라는 명사절이 들어간 거지. 어떻게 들어갔어?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었고, 그래서 뒤에 이제 조사가 붙을 수 있게 된 건데 목적격 조사가 붙었지.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비가 오기가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돼? 주격조사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죠. 주어, 서술어.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자리에 들어갔는데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죠.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죠. 또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지. 서술격 조사 붙이면 서술어 자리잖아. 그래서 철수의 꿈은 원래 꿈이지. 뭐뭐이다. 서술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기가 오기. 이게 서술격 조사입니다. 명사절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음, 기 형태가 어간 뒤에 오거나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뒤에 오면은 예를 들면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로도 만들 수 있잖아. 영수가 철수가 학생임을 알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 영수가 알았지. 뭐를? 철수가 학생이라는 서술격 조사잖아. 서술격 조사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미음. 이렇게 들어가도 어때? 명사형 전성어미 붙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붙어서 명사절이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 들어가면 다 명사절이야. 어떤 경우든 주어가 있거나 없든 주어가 생략돼 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에서 절 찾을 때 명사절 찾으면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있건 없건 명사형 전성어미 나오면 일단은 주어 찾아서 어떻게든 아니면 주어가 없으면 물음표 누구가 해가지고 넣든 해서 명사절 만들면 돼. 명사형 어미 있으면. 근데 수능에서는 사실 어딘가 주어를 줘. 그렇게 안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 아니면 목적어라도 줘.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나 목적어나 아무거나 없어도 명사절이 다 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힘들잖아 거기가. 수능에서는 여태까지 항상 필수 성분 하나는 줬어. 목적어가 됐건 주어가 됐건. 그래서 명사형 어미 앞에 목적어나 주어가 있는 걸 누가 명사절이구나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 없이 그냥 명사형 어미만 있어도 뭐야 명사절이야. 이해되지?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주어가 내려가는 거예요. 답을 찾기가 싫다 이래서 주어는 뭐야? 부모가 싫다 이게 주어고 싫다가 써줘요. 은동이가 밥 먹기가 싫어. 자 그럼 어떻게? 나 밥 먹기 싫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먹기라는 거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 명사형 변성 범위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주어는 뭐야? 뭐 은동이가 내가 먹기가 싫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주어가 있거나 목적어가 있는 걸 보면서 여기에 필수 성분이 있겠구나 알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나 밥 먹기 싫어 그러다가 앞에 밥이 있으면 뭐래? 먹기가 싫어 이렇게만 할 수도 있잖아. 이거 아예 생략되지 목적어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주어 서술을 한 다음에 이 먹기라는 게 명사가 없잖아. 먹이나 뭐 이런 거는 몰라. 그러면 이거 명사형 어미니까 앞에 뭐가 있겠지, 뭐가? 주어가 있겠지, 이런 것도 명사니까. 이해돼? 무조건 모든 명사형 어미는 주어를 가질 수 있고 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두 번째, 관형절 내지는 관형사절. 관형사절 변성 어디로 갔을지. 은, 이음, 건, 는, 을, 이음. 얘네는 반영어 역할만 하지.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얘네는 일단은 관형사형 변성어미 요거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여튼 어떤 관형사형 변성어미를 사용하면 뭐야? 관형절이지. 물론 여기에서 추가되는 몇 가지가 더 있어. 원래는 이제 뭐 라는이나 다는은 관형사형 변성어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용 느낌 나는 애들 중에서 간접 인용의 관형어 형태 자리에 오는 경우는 관형절로 쓴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자세히 할 때 일단은 이런 게 더 좋기는 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험을 수식해주지. 관형절이니까 본문장은 철수가 있다인데 관형절이 키가 크다에다가 크에다가 관형사형 변성어미 붙어서 뒤에 오는 체험을 수식하지. 관형절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네들도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 큰 철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관형절이 성립을 하지. 물론 이 경우에는 주어를 앞에서 생략된 걸 찾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가져오기도 해. 예를 들면은 철수가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 큰 하면은 관형사형 변성어미 니은 들어갔네. 앞에 뭐가 없네. 누구누구가 큰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지 않고 관형절은 보통은 뒤에 걸 앞으로 빼봐. 철수가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것도 관형절이라고 해요. 자, 봐봐. 수능형 문제에서는 영사절, 부사절, 나머지 절들은 다 필수 성분을 하나씩 줘. 단서를 준다는 얘기야. 관형절 중에 주어가 없는 애들이 근데 나와.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지. 이렇게 주어가 없거나 필수 성분이 없을 수 있는 것들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 어쨌거나 이렇게 필수 성분이 안 나오는 관계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제에서 나오면 필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틀려. 보통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많이 찾았냐면은
어미를 찾아야 되는데 어미를 찾기가 힘드니까 주어 찾고 필수 성분 찾아서 얘가 누구 건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 주어가 관용어 거면 관용절, 명사형 거면 명사절, 부사형 거면 부사절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찾으면 문제가 되는 게 문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물론 명사절은 필수 성분에 안 주는 케이스는 여태까지는 없었어. 근데 관용절은 어때? 필수 성분 안 주는 케이스들이 있다. 그게 관계관용절이지. 예쁜 꽃이 피었다. 예쁜 뭐야? 꽃이 예쁘다. 이렇게 해서 관계관용이 되잖아. 뒤에 걸 빼가지고 앞에 필수 성분이 될 수 있는지를 꼭 봐야 되지. 뒤에 수식받는 애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관용절 문제 중에서 특히 이게 나오면 오답률이 더 높아지지. 저희 파트 중에서 관계관용절이 나오면 더 높아져. 왜냐면 수능에 시간이 없는데 쭉 보다가 그냥 못 보고 넘어가. 왜? 필수 성분이 없으니까. 보통 나머지들은 필수 성분을 다 주거든. 이렇게 안 되고 적어도 이렇게는 줘. 필수 성분 하나를 준단 말이지. 근데 얘는 필수 성분을 안 주기도 해. 관계관용절은. 그럼 어떻게 돼? 확인 못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관용한 거보다도 저희 못 찾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지? 중요해. 그 다음에 부사절. 부사절은 부사와 역할을 하지. 부사형 연성어미로 만들고 계획, 도로, 글씨가 자, 부사절은 이제 부사형 연성어미로 만드는데 이거 말고도 플러스 해가지고 뭐로 만들기도 해? 부사와 전미사 그러니까 일부 부사로 만들기도 해. 뭐? 없이, 달리, 같이 등을 통해 가지고 만들기도 해. 예를 들면 철수가 신이 나게 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때? 겉에 문장이 철수가 논다. 주별은 철수가 논다인데 여기서 신이 나게 어떻게 돼? 신이 나게 걔가 부사형 전성어미지. 그래서 어떻게 돼? 뒤에 오는 논다를 수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그래서 얘가 부사절이 되는데 이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주어 생략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 예를 들면 철수가 신나게 논다. 이런 경우는 어때? 철수가 논다. 근데 여기 이미 뭐가 있어? 부사형 연성어미 형태가 있잖아. 그러면 어때? 앞에 주어가 될 수 있는 애가 있는지 봐서 주어네 그러면은 이게 부사절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부사형 연성어미가 나오면 거의 다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부사와 전미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이가 소리가 없이 내린다. 가 내린다. 그리고 어때? 소리가 없이 얘는 이제 어미가 아니라 얘는 뭐야? 부사와 전미사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되네거든. 얘 부사지. 근데 어때? 얘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사절을 만드는. 보통 어미가 있어야 절을 만드는데 없이 같이 달리 같은 애들은 어때? 그냥 그게 나오면 주어가 있거나 주어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으면 부사절이구나 생각하면 돼. 물론 없이 같이 달리해서 주어가 없으면 이 경우에는 부사절이라고 한다. 얘는 필수적으로 어때?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어딘가에 있어야지만 부사절이야. 아니면 필수적 부사어라도 있어야 돼. 얘네들은 필수 성분이 없는 경우. 이런 부사들은 필수 성분이 없으면 절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술절. 서술절은 서술어 역할을 하는 부분에 문장이 들어가지. 이 경우에는 주어가 두 개가 나오지. 주어. 예를 들면 철수가 키가 크다. 토끼가 물이 있다.
두 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보는 거야? 겉에 문장은 철수가 주어, 키가 크다가 서술어이고 서술어 자리에 다시 키가 크다라는 서술절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두 개 있으면 보통 서술절이라고 보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랑 헷갈리면 안 돼? 오어 형태들이랑 헷갈리면 안 되지.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서술절이 많지. 철수가 학생이 되다 아니다, 아니다의 경우에는 앞에 보호가 있어야 되지. 되다와 아니다만 돼. 합격되다, 모모되다 이런 거 안 돼. 그냥 무조건 단독 되다, 아니다야. 그리고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있어. 꼭 부호가 붙는 게 아니라 필수적 부사가 붙는 경우도 있지. 이런 경우는 모모로 되다 해서 필수적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철수가 되다 이렇게 하고 주어, 보어, 서술어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뭐뭐로 되다 주어, 필수적 부사로 서술어. 마지막으로 인용절은 보통 부사와 역할을 하지. 가정화 역할을 하는 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 때 설명하고, 인용절은 보통은 부사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용의 부사격 부사로 만들지. 직접 인용에는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에는 오를 쓰고, 이렇게 하지. 예를 들면 직접 인용은 철수가 비가 온다 라고 말했다. 간접 인용 철수가 비가 온다고 말했다. 이런 거. 이 경우에는 어때? 철수가 말했다 주절이 간접 인용 아니 직접 인용으로 따옴표가 들어가고 비가 온다 그리고 인용에 뭐가 들어가 부사격표가 들어갔어. 부사격표사니까 뒤에 오는 용어를 수식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사어 자리야. 인용하는 애들은 부사어 자리야. 인용절인데 부사어 자리지. 부사절이랑 좀 달라. 인용의 부사격표를 조사를 했으니까 얘네는 부사형 전성어이나 얘 부사를 사용하는 거고 얘도 철수가 말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인용해. 봐봐. 그러니까 문장은 크게 이어지는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찾으면 돼. 자, 절은 어차피 뭐 찾을 건 찾는 건데 이어진 문장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아니면 안 찾아도 돼. 근데 어쨌거나 이어진 문장들은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보통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고 번호 같은 걸로 이어져 있거나 종목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뒤로 바꿀 수 없는 인과관계나 시간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지. 요거는 이거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 그냥 이렇게 끊고 가면 돼. 이어진 문장은 끊고 가면 되고, 사실 이게 문장 통분을 해야 이게 명확하게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오늘 그냥 하자. 절만 찾아. 문장 통분까지도 하라고 하는 게. 자,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절이 돼.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절이 돼.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명사가 전미사랑만 안 헷갈리면 돼. 명사가 전미사랑 어때? 아예 명사가 된 케이스들이지. 얼음, 달리기 이런 건 아예 명사가 됐잖아. 이런 거 왜 모기,
혹은 온, 학생, 인 이것도 어때? 서술적 조사 뭐뭐 이다에다가 미음 형태가 붙었지 이렇게 붙어있으면 전부 명사절이야. 그냥 명사형 어미 나오면 명사절인 거야. 그러면 주어 찾으면 돼. 주어가 없으면 이렇게 붙여줘도 돼. 주어가 없을 수도 있어. 자, 관형사형전성 어미도 은, 니은, 던, 는, 을, 리을 나오면은 먹은, 먹던, 먹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하는, 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다 뭐야? 관형절이야. 관형사형 전성어미 나오면 무조건 관형절이야. 자, 또 부사형 전성어미 나와도 거의 99% 부사절이야. 아닌 경우 간혹 있지만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듯이 먹게 먹도록 먹듯이 나오면 다 뭐야? 이런 경우도 봐봐. 신나게 논 다음에 신나게로 끝나는 것 같지만 철수를 넣으면은 주어가 되잖아. 그럼 뭐야? 이것도 부사절이야. 맞지? 서술절은 자, 주어가 2개 나오면 되는데 문장이 좀 길더라도 이거 주어 2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주어랑 서술어만 딱 3개의 말이 딱 되면 서술절이지. 주어가 2개 나오면 다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뭐 있어? 되다나 아니다 같은 거는 뭐야? 보어지 보어 앞에 오는 게 되다 아니다만 헷갈리지 않는데 인용절은 어차피 어때? 직접 인용은 이거 문제 안 나와. 왜 이거 모르면 다 보잖아. 수능에서 여태까지 직접 인용에 대한 문제 나온 적 있어? 이거 찾으라고 이런 거 안 나오지. 간접 인용만 찾으면 되지. 인용의 부탁절조사 보가 들어가고 뒤에 보통 말했다 내지는 뭐 대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말과 관련된 게 나와야 돼. 생각했다 그러면 약간 애매하지. 뭐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보통 부사어 형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서술어 형식으로 가가지고 인용이라고 안 말해야지만 인용이야. 남의 말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명사절부터 지우고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이제 정리를 할게. 지워도 되지? 아진이 다 했니? 지우면 되는 거다. 봐봐. 명사절부터 가면은 명사절은 모든 문장 성분에 다 할 수 있지. 왜? 적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문장 성분 가능하지. 명사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2번째 명사절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직접 물어보진 않고 보기를 주거나 할 거야. 첫 번째 명사절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대괄호 안에 있는 게 명사절이지. 일단 보면은 앞에 주어가 오거나 5월 목적어가 오거나 5월 동어가 오거나 5월 필수적 부사어가 오거나 5월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어. 그리고 뒤에는 어때? 용언이면 동사형 용사기 5월 체험 플러스 서술적 조사 형태에다가 여기다 활용하는 표시를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지. 화살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어미를 바꾸는 걸 활용이라고 하죠. 활용 표시야. 자, 활용하지, 뭐를 갖다 붙여? 명사형 전성.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 있어? 미음, 기 형태가 있지. 이렇게 오면은 명사절. 앞에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같은 필수 성분이 오고 혹은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용언이나 시험 플러스 소설격 조사의 명사형 전성어미 형태가 온다. 그러면 어때? 명사절. 그리고 얘는 뒤에 어때? 뒤에 격조사가 붙겠지. 이 격조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문장 성분이 정해지는 거지. 예를 들면 격조사는 뭐 을, 서술격 조사이다 등등이 올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문장 한번 보자. 철수가 봄이 오면 느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가 주어지, 느꼈지, 서술어지. 우리가 문장을 나눌 때 일단은 주절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절 이렇게 적어줘. 주절을 안 적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주절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절 찾을 때는 어떻게 해라? 보통은 주어 자리와 그 다음에 어때? 서술어 자리에 명사형 자리를 두 개를 묶어서 명사절 이렇게 묶어주면 되지. 얘는 주어일 거고, 얘는 사실은 어때? 여기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목적어지. 목적어인데 명사형 어미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 될 거야. 명사형 어미가 붙어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온 거지. 모두 문장 성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뭐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뭐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서술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관용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론상으로. 자,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철수가 학생이 밝혀지다. 이런 경우 봐봐. 주어 자리에 왔지? 어떻게 돼? 이게 주어지. 이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서술어지. 이렇게 하면 어때? 얘네 둘이 묶어가지고 주절이 되는 거지. 메인 문장이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철수가 학생임. 임은 뭐야? 서술격 조사 형태에 이다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명사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형 어미 붙일 수 있는 애들을 좀 정리해보면, 얘네들,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정리해보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봐봐. 얼다가 아니라 얼다에서 뭐가 나와? 얼음과 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이스가 아니라 어때? 동사 개념의 느낌이지. 이런 느낌. 또 빠르다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명사형 어미 붙여가지고 빠른, 빠르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철수이다가 서술격 조사지. 이 조사의 어미 부분 다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임, 철수이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뒤에 있는 애들은 다 명사형 어미지. 기, 미음, 기, 미음, 기 다 명사형 어미야. 명사형 어미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꼴 명사절이 있다는 거야. 명사형 어미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절이야. 다만 뭐랑 차이를 알아야 돼? 명사와 정미사랑 차이는 알아야 되지. 명사와 정미사는 어떻게 돼? 이거와 반대되는. 아예 사전에 실려 있는 거 있잖아. 얼음. 이거는 어때? 아이스, 명사지. 그러면 얘는 적사지. 명사와 정미사니까. 달리기. 이것도 아예 적사지. 보통은 적사가 되면 어때? 못 만들어. 절을. 그래서 이런 애들들, 요런 애들은 명사절이 안 되고, 나머지 음기 붙은 애들 중에서 사전에 실리지 않은 이런 얼음은, 이 얼음이랑 형태는 똑같아도 어때? 얘는 명사기 때문에 차가운 얼음이 되지. 얘는 어때? 차가운 얼음 안 되고 차갑게 얼음이 되지. 그래서 명사형 어미가 있으면 뭐가 있다? 명사절이 있다. 그리고 얘는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다. 어느 자리든 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 다 똑같아. 플러스 용언의
일꾼, 체연의 소불경 조사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다 관형사용전 성험이 붙이면 관형절이잖아. 관형사용전 성험이 은, 미은, 던, 은, 을, 이을 어떤 식으로? 관형사용전 성험이 붙으면 이런 식인 거지.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붙어? 먹은, 먹던, 먹는, 먹을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지. 빠르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붙여? 빠르던, 빠른, 빠를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지. 철수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붙여? 철수이던, 철수인, 철수일 이렇게 관형사용전 성업이 붙이면 원래는 관형절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원래 관형절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관형사용전 성어미에다가 것이라는 이금명사 붙이고 이게 닫으면 뒤에 격조사 붙일 수 있지. 이 경우에 자, 이 파트가 이 파트랑 의미상 동일하다. 즉 이게 이걸로 대체 가능한 경우 명사절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형태가 있으면 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보자. 철수가 봄이 옴을 느꼈다. 다르게 하면은 어떻게 돼? 철수가 봄이 온 것을 느꼈다. 혹은 오던 것, 오는 것, 올 것 다 되지. 이렇게 하면 이게 관형절이 아니라 뭘로 본다는 거야? 명사절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기 외에도 니은기 외에도 것이 붙었는데 관형사용전 성어미에 것이 붙었는데 명사형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명사절로 가. 이 경우에.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철수가 느꼈다인데 뭘 느낀 거야? 봄이 옴을 느꼈다로 대체가 되잖아. 이거는 옴으로 보면은 온 것, 오던 것, 오는 것, 올 것도 다 그냥 명사절 처리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철수가 학생임이 밝혀지다. 이것도 어떻게 돼? 철수가 학생인 것이 밝혀지다. 이렇게 나온 거지. 철수가 학생이던 것이 학생인 것이 일 것이 다 되기 밝혀지다. 이 경우에도 명사되는 거지. 주절은 철수가 모모이니 밝혀지다. 이렇게 주어서 들어오고 있고 이 안에 명사들이 철수가 학생이던 일인 하다. 근데 만약에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수가 봄이 온 사실을 못 느꼈다. 겉만 돼. 다른 건 안 돼. 겉만 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절은 철수가 느꼈다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봄이 온 해서 관형사용전 성이 여기서 끊고 육한 연결이 되고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돼. 명사절로 보려면 일단 것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의 조건은 첫 번째 것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용언 5월 체험 플러스 서술격 교사에 관용사유 전성업이 붙은 플러스 덧 이 부분이 뭘로 대체가 가능해야 되는 거야? 용언 5월 체험 플러스 서술격 교사에 명사형 전성업이 붙은 걸로 대체가 가능해야 되는 거니. 첫 번째는 덧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서 대체 가능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 무조건 덧은 들어가야 되고 옮기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의 명사절일 거야. 이해됐지? 사실 이 개념은 보기 줄 거야 나오면. 직접적으로 이게 이렇게 명사절이야 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고. 다 하고 첫 번째 문장은 내가 해줄게. 그거 좀 어려울 거야. 지난주에도 공보조 개념을 다 모르면은 첫 번째 거 절로 못 나눌 거거든. 그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까지 다 한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내가 나눠줄게. 아진이는 혹시 그 문장 성분 보고 날 줄 아니? 이거 적어주거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이거 구분할 수 있어 여기? 이거요? 문장에 나오는 것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이거 네, 구분할 수 있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그 목적어 안에 막 따라서 이런 주의 그런 세부적인 것들. 그거 내가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줄게. 자, 관형사절을 보자. 수민이는 근데 어떻게 되냐? 오늘 원래 나오는 건데 안 나왔네? 수민이요? 응. 아, 일이 있나 봐요. 다음 주부터는. 빠지면 힘들 텐데. 자, 관형사절은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로 나눠.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은 형태는 비슷한데 이게 이제 수식받는 애가 이제 필수동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중에 꼭 자세히 한번 해볼게. 일단은 동격 관형절은 보통은 주어, 5월, 목적어, 5월, 5월, 필수적 부사. 보통은 필수동문이 앞에 무조건 나와 생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리고 플러스 요번에 5월 체험 플러스 서술격 부사에 관형사용된 상황이 붙어야 되겠지. 은, 이은, 던, 는, 을, 리을 이런 애들이 붙으면 관형이 들어있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관형사용된 상황은 아닌데 라는이나 가는 같은 게 붙어도 관형절이라고 보고 이거는 평가원 문제에서도 몇 번 나왔었어. 인용이 아니라 이건 관형절이야. 원래 라는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라고 하는 애 줄임말이고 가는은 가고 하는 애 줄임말로 나와. 그래서 형태도 분석할 때는 원래는 이걸 어미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냥 흔히 우리가 쉽게 그냥 어미로 생각하고서 관형절 찾으면 돼. 사실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 근데 원래 나누려면은 어떻게 돼? 뭐뭐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같은 경우에 어미, 어간, 어근, 어미 이렇게 돼야 돼. 이것도 다고를 어미로 끊고 팔에 어간, 어근에다가 눈을 어미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 사실 정말 더럽게 문제가 나오면.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대신 더러운 문법 문제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라는이랑 가는이 들어가면은 관형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가 대가로가 관형절이기 때문에 플러스 뒤에는 모가와 관형절은 체언을 수식하지. 한 칸 띄고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예문에 한번 볼게요. 자,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라는 표현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겉에 문장은 날이 많다기. 이게 주어, 이게 서술어지. 자, 비가 오는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가 주어에다가 오는이 서술어 자리인데 관형어 자리가 됐지.
왜 관용어가 됐어? 관용 사용 연성 어미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야? 관용별이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 왜 동격 관용별이라고 하느냐? 비가 오는 거와 뒤에 수식받는 날이 의미상 동격, 그래서 이제 동격 관용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반대로 그럼 관계 관용별은 어떤 게 있으냐? 형태는 똑같아. 근데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서 그렇지. 주어, 월, 목적어, 5월, 보어, 월 필수적 부사어, 혹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월날, 플러스 용원, 월체원, 플러스 서술격 부사. 형태는 완전 유사해. 이렇게 반영자였는 반영 삼고, 채워놓고, 항상 띄고, 뒤에 거 수식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근데 여기서 이제 관계관용별은 관용사용전성 어미가 은, 니은, 던, 은, 을, 리을 오는 건 똑같은데, 뭐는 아마 플러스 라는 다는 형태는 없어. 라는 단어는 무조건 동격관용별 형태에서만 쓰여.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일단은 관계관용별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런 거지. 예쁜 꽃이 피었다. 자, 주절은 뭐야? 꽃이 피었다 형태지. 주어, 서술어의 주절이지.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관용어 형태 예쁜이 있네? 관용사는 아니지. 요 관용어가 된 거지. 요 어미가 있으니까 관용사용 어미가. 자, 관용사용 어미가 있고, 그러면 얘는 관용어인데. 자, 그러면 어때?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지, 뭔가. 뭐뭐가 예쁘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뒤에 수식받는 체언에서 주어를 끌어오면 되지. 꽃이 예쁘다, 이렇게. 그럼 어때? 뒤에 수식받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필수 성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관계 관용별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수식받는 이 체언이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관계 관용별이라고 해. 근데 관계 관용별이 되게 어려운 이유는 관계 관용별은 나오면 오답률이 거의 50% 이상 올라가 수능에서. 왜 그러냐면 필수 성분에 안 줘서 그래. 나머지는 보통은 우리가 절 찾을 때 앞에 주어나 목적어 같은 필수 성분을 줘서 뭘 찾는다고 했지. 근데 이런 관계 관용별들은 어때? 그냥 이렇게 나와.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 이름을 안 하고 철수 이름인 것 같은데. 응? 저기 장생은 맨날 자기 이름으로. 자과인이라 자, 봐봐. 철수가 주었다가 주절이지. 자, 근데 여기 관용어 자리 들어가는, 관용사용 성음이 들어가는 애들이 뭐 있어? 착하다에다가, 이음 붙은 예. 가난하다에다가, 이음 붙은 예. 먹다에다가, 던 붙은 예.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관용사용 성음이 붙은 애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주어가 어디 있을까? 자, 얘는 어때? 앞에 주어가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지. 철수가 착하다. 이런 관계관용별인 거야. 그리고 얘도 어때? 거지를 앞으로 거지가 가난하다. 그러면은 관계관용별. 얘는 어떻게 돼? 주어는 안 되지.
앞으로 빼면 어떻게 돼? 빵을 먹다니. 누가 먹는 거야? 철수가. 철수가 빵을 먹는 거야. 자, 이것도 관계 관용절이야. 앞으로 뒤에서 나오는 게 앞에 가가지고 주어가 될 필요는 없어. 주어, 목적어, 뭐 필수적 부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 관용절인데 관계 관용절이랑 동적 관용절은 사실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같아. 근데 뒤에 있는 체험이 앞으로 가서 필수 성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관계 관용절이 어려운 이유는 필수 성분에 안 넣어준다라는 거지 보통은 문제에서. 예쁜 꽃이 뭐 착한 철수가 철수가 착한 애 꽃이 예쁜 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못 찾고 넘어가서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야.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적 관용절 중에 아까 라는 단어 들어가는 형식이 있지.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인용이고 싶잖아. 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근데 저 경우는 인용이 아니야. 자, 다시 이거랑 한번 비교해보자. 이건 다운표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용이지.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선 이런 것도 인용으로 치기 싫어해. 그럼 어떤 거가 인용이냐? 차이가 뭐야? 그렇지. 얘는 부사어자. 얘는 관용어자. 왜? 얘는 뒤에 있는 뭐 수식해? 시험 수식하잖아. 얘는 뒤에 있는 뭐 수식해? 용원 수식하지. 원래 국립국어원에서는 인용은 부사어 자리에 오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이거는 비문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옴표가 있으니까 인용절로 쳐. 그러니까 원래 부사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관용어 자리에 오더라도 따옴표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용절이야 이거는. 근데 따옴표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어디 자리에 들어왔어? 관용어 자리에 들어왔네. 이 경우에는 뭐야? 관용절. 어떻게? 비가 온다는 그리고 주결은 어때? 철수가 했다. 이거 관용절이야. 인용절 아니야.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9번인가 나왔어. 이 인문들 그런 거. 근데 얘가 왜 동적 관용절에 들어가냐? 비가 온다는 이꼴 뭐야? 말 해주는 거. 동적 관용절. 이랬지. 그래서 은는 던, 은, 니은, 던는, 을, 니은 나오면 관용절인데 그 중에서 뒤에 거 빼가지고 앞에 필수 성분 나오면 관계 관용절, 안 나오면 동적 관용절. 근데 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동적 관용절. 이해되지?